네,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KT 올리아이프TV, LG U+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징수와이드 2부 또 알찬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셨는데요.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최근 미국의 내구재 주문과 주택 고용 등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쪽에서도 민간 자본금이 유입되고 있다는데요. 과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의견과 이에 따른 시장 전망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김동섭 이사와 알아봅니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 정여훈 팀장이 12자 투자 전략에서 외국인의 매도 둔화로 지수 반등이 전망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근거와 이에 따른 관심주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구정점의 최호선 과장과 함께 최근 LTE 이용자가 늘면서 올해 안으로 3G 이용자를 추월할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 듣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CT 전문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배경과 이에 따른 기업의 영향 짚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여전히 좀 힘이 없습니다. 거래소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은 1.5포인트로 1957선으로 1960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코스닥도 한 1포인트 가까운 하락세로 돌아서서 504포인트입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보다 상세히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 인결 기관의 신매수세에 힘입어 1960선 회복하며 장출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전차군단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전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주가는 오늘 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는 1960선 하회하면서 상승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318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했지만 장초반 이내 하락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15%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50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9억 원의 매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물량에 현재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반사의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자 그 영향받으며 1원 50선의 내림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환율은 90전의 내림세 보이면서 1081원 6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재 0.99%의 강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000원 오르며 142만 3,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차가 2%대의 하락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1%대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4%대의 낙폭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기아차 역시 오늘 1%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5만 7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30만 3천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CJ오쇼핑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파라다이스가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8,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 역시 1%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M이 0.59%의 오름세 보이며 33,9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1%대의 상승 흐름, SFA가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48,25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강세 흐름을 보이던 자동차주 주가가 오늘 엔화에 대한 우려감과 원화 강세로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0만 2천원에, 기아차가 1.94%의 내림세 보이며 5만 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1%대의 하락 흐름, 현대위아 역시 2%대의 낙폭 보이면서 14만 1,0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전군의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오늘 방산주 주가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텍이 10%대의 급등 흐름 보이며 2,505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스페코 역시 7%대의 강세 흐름, 퍼스텍 역시 4%대의 강세 이어지면서 2,19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나로우 발사를 앞두고 오늘 우주항공주 주가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비츠로시스가 2%대의 강세 흐름, 반면 한양 디지텍과 비츠로테크는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최태원 SK 회장 그룹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오늘 SK그룹주 주가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가 2%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17만 5,500원에 SK하이닉스는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오늘 강세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어서 SK텔레콤이 1%대의 상승 흐름, SK케미칼과 SK가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낙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애인 복지주 주가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텍과 국제약품이 3%대의 내림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평화산업이 13%대의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제약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세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가 지난해 4분기 실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2,000원 오르며 21만 6천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폴리비전 살펴보겠습니다. 폴리비전이 경영일체를 최대 주주에게 위임한다는 소식에 현재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전일 대비 147원 오르며 1,130원의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섭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유로존 경제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빨리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 내구재 주문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무려 배 이상이나 늘었고요. 주택시장, 제조업까지도 살아나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문제고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러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저께 소폭 상승 한 0.5% 상승했는데 14,000원이 턱 앞에 다가왔죠.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14,198이 과거의 미국의 최고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돈도 몰리는 것도 몰리는 거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주택 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제조업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전미 기업 경제학회에서 경제학자들 한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응답자의 50%가 미국이 1년간 경제 성장률이 2%에서 4%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피치도 정부 부채 한도가 이제 한시적 중액 때문에 따라서 신용등 강등 위험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래서 그런가요? CNBC에 출연했던 토마스 리라고 JP모건 수석 주식 전략가가 4년 내에 미국이 2만을 간답니다. 2만을 가고 S&P 500이 2,500까지 그래서 지수 상승률이 아직도 44%나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때 자금이 먼저 알고 움직입니다. 항상 돈은 참 신기하게도 시장이 상승할 때쯤 되면은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미리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굉장한 유동성에 의한 또 지표나 기업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이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지금 현재 한 14,000 즈음인데 2만까지 간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한 3,000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유로존도 시장의 신뢰를 상당 부분 되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년도하고는 좀 확연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로존 민간 자본 규모가 지난해 말 넉 달 동안 약 1,000억 유로에 이뤘다고 하죠. 예, 이제 여기에 돈이 집중적으로 모인 데가 어디냐면 이제 피그스라 그래서 아마 유로존 문제를 일으켰던 나라들 아실 겁니다.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나들은 이제 신용 등급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4개월 동안 이 5개 나라로만 순입된 민간 자본이 93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930억 달러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5개국의 국내 총재산의 9% 정도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죠. 거기에 또 이 자본금이 모인 금액을 보면 유럽보다는 비유럽계가 더 많다라는 거죠. 결국 작년 9월에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언급을 한 이후 시장이 이제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양상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그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유럽이 이제 다시 투자 적격지로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유로존에서의 큰 문제는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추가적 상승이 아마 기대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회복김이 보이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 소비도 함께 늘는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에서는 그 세 가지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조업 지수, 주택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수.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건설 분야는 과거에 그 경기 확장기 때 보면 고용 창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부문이 살아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택 지표가 굉장히 그 좋아지고 주택 시장이 회복하면서 그 관련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술이나 어떤 인테리어 관련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냉난방 시스템인 헌일 같은 경우에도 4분기의 매출이 6%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시코시라 해서 시멘트 믹서기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그 실적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제 그 주택 지표가 좋아지면서 주택 시장이 좋아지면서 아마도 고용 창출이 늘어날 거고 그거는 소비 심리 개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것도 아마 이러한 내용들 이제 시장에 어떤 투심을 자극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일단 뭐 새로운 상승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소식이 많아서인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 PW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수요일인데요.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베이시스에 계속 초점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차익거래 3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0.73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말하는 사이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침에 200억 정도 좀 매수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 외국인들이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공매도를 했던 게 차익분이 잠깐 들어왔다가 또다시 내리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추이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아침에 반짝 올렸다가 지금 보합권으로 거의 내려오고 있는 상황. 어제 현대차, 기아차 상승에 열광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바닥을 찍었다고 오늘 그 오름폭을 거의 다 내주고 있지 않나 결국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8,000원 올랐고 오늘 5,000원 내리기 때문에 반이 되더라겠지만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어제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많이 방어를 했죠. 사실 자동차를 계속 제가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동차 업종이 올해 성장성이 조금 꺾이긴 하겠지만 주가적으로는 바닥이다. 이런 논리 그리고 이런 리포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논리들이 지금 현재 시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엔화 약세가 지속돼서 만약에 달러 대비 엔화가 100엔까지 갔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본다면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단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216억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63억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3일째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데 그 거래 규모는 작아지고 있죠. 확실히 보시면은 오늘 투신권, 기금권, 보험, 은행 다 같이 또 사고 있는 건 기관이 총출동해서 사는 건 동일하지만 규모가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어떻습니까? 개인이 178억 아침부터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 82억, 기관 62억을 팔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동향 외국인 주체성이 없습니다. 어제 5천억 정도 선물 매도분을 일정 부분 한매수 했는데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1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아무래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한매수를 1차 부분 한 거고요. 오늘 한매수를 집중적으로 어제처럼 안 한다면은 지수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안 하는 거고요. 샀다 팔았다 하다가 결국 매도가 돌아서면 또 베이시스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 물량 차익 거래가 또다시 증권 쪽에서 나올 거고요. 비차익도 외국인이 매도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만 딱 보시면은 시장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딱 결정이 납니다. 단순히 무슨 저가면서 이렇게 운운할 게 아니라요. 60일선 120일 이평선에 대해서 맞닥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 즉 옆으로 길 것은 분명히 예상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위로 방향을 못 틀면은 당연히 매도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며칠 올라온다면 며칠도 아닙니다. 어제 상승, 오늘 아침에 잠깐 반등 상승, 자율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기술적 반등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수에 대한 미국이 지금 계속 다우지수가 14,000원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한국 시장 키 맞추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발상 계속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은 좀 접근하시고요. 환율 부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네요. 네, 일단 외국인이 좀 전에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나 본데요. 순매도로 전환했다는 거고요. 일단 외국인이 개인도 기관도 같이 사준에 비싸게 팔 수 있구나. 땡큐 이렇게 좀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대차에서도 어제 기관이 올려서 외국인들이 비싸게 팔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건 별로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단타만이 살 길이다. 최근에 매수했던 거 던지고 또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조금 사고 장중에 트레이딩은 엄청 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먹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총상위주 전차군단 담아라. 문제없다. 돌격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3일째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들이 먹었는지도 역시 수급적으로만 보시면 가격적으로 보시면 못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관이 좀 억지스럽게 받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좀 더 불확실성인 어떤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요, 환율 부분 먼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원화가 월요일날 19원 올랐죠? 달러 대비. 그리고 어제는 11원 떨어지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원, 5원 떨어지다가 지금 1.2원 또 반등하면서 1,08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스펙터클합니다.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주식시장보다 거의 더 변동폭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환율 변동폭이 커진 게 금융위기 때 거의 그 정도가 돌아서면은 그 정도까지 돌아서지 않았나. 작년 유럽위기 때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하루에 20원, 이틀 만에 30원 변동폭이 생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한국 시장의 유동성이 나왔다, 빠져갔다 그런 흐름들이 분명하다는 걸 알리고 있고요. 지금 이런 환율과 연동해서 엔화가 지금 오늘 0.2% 올라서 90.9엔이거든요. 달러 대비. 91엔을 돌파하고 여기서 계속 행보하고 있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엔 연말까지 하반기까지 100엔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CNBC, 블룸버그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즉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히 쏠릴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전의 엔화의 위치, 엔화의 투자 입장의 위치죠. 그런 격상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엔화 약세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자동차 업종은 계속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매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익 성장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경쟁 업체한테 다시 마켓쉐어까지 뺏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환율과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의 자동차를 탈 수 있고 어떤 내구성 이런 게 좋다면은 똑같은 가격이라면은 일본 차를 사겠습니까? 현대차를 사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단순히 애국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인들이 답변을 할지 만약에 예상해 본다면은 답은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유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상당히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혼다가 5천만 원이고 그랜저가 5천만 원, 똑같은 5천만 원이면 그랜저보다는 혼다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얘기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즉 자동차 업종은 저는 계속 올라오면 매도를 때리고 차라리 올라오면 주식을 사지 말고 주식 선물 매도나 공매도 이런 것들, 대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주식을 사서 올라가서 먹겠다 이런 생각은 좀 예전 같은 생각은 좀 안 가지시고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더 오르면 150만 원 올라오면 공매도를 때리고 차라리 주식 선물 매도 3개월씩 만기를 가져가긴 하지만 그 만기 위험은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농숏 전략이라고 하죠. 주식을 사면 농이고 선물 매도를 때리면 주식도 선물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숏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내수주들을 단기 매매한다면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수급적으로 안 좋지만 코스피가 게임에서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자신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얘기가 역투자적 발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차 분단이 작년에 됐다고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아닙니다. 마켓워치 보고서가 사실 1월 25일 날 나온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애플의 이번 하락이 사실 옛날에 멕시코 원유 누출 사고로 BP라는 회사가 있죠. 석유 회사인데요. 여기 회사가 진짜 가망이 안 보였었는데 어떤 투자가 역투자가로 유명했던 투자가가 애널리스트 겸하는 투자가가 그거에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애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고 즉 애플이 최근에 떨어지면서 애플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안정성 있게 먹었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항상 이렇게 뭐 시장에서 이렇게 어떤 주식이 떨어지면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항상 영원히 가는 주식은 없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히 또 자라는 나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비유해서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수주가 안 된다고 보시기보다는요. 유통업종 오늘 이마트 실적 뭐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유통업종의 정부 규제도 불구하고 워낙 바닥 작년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유통업종 최근에 신세계 이런 것들도 주가가 안 좋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라리 가격적인 논리에서 매매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높은 수익을 바라지 말고 안정성을 취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 시장에서 지금은 이길 수 있다는 점은 오늘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선물 연결 차트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지금 258.25 라인인데요. 현재가가 257.5 라인이기 때문에 아침에 회복했다가 깨졌습니다. 이게 종가 라인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엔 밑에 지지 라인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에 대한 어떤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이 당연히 맞을 거고 인버스겠죠. 이런 식의 지수 상당히 지금 상승보다 하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전략은 그 업종별로 농수 전략을 같이 병행하시는 역발상적 투자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매짐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쫓아가서는 이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먼저 투자 전략입니다. 네, 외국인 매수 업종에 주목해라. 1950선 하위 시의 대형주의 분할 매수를 외국인 매도 둔화 예상 지수 반등 전망도 했고요. 헬스케어 관련 이슈 부각된다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등 구간의 연속이고 내수주를 분할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대형주와 내수주에 대한 집중을 당부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은행, 통신, IT, 자동차, 전기, 전자, 헬스케어, 통신 업종으로 아무래도 IT라든가 전기, 전자, 통신 등등에 몰려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시장이 좀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외국인 매도세가 둔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수가 더 당분간은 좀 반등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지금 큰 지금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월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올해도 역시도 1월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세계 증시,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좀 환경이 좀 좋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오히려 상당히 좀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 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속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면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또한 이제 엔저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뱅가드 펀드의 그 한국물 축소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역시 이 부분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좀 악재로 계속해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원화 강세가 다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지속적인 매도세가 다소 이제 약화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글로벌 증시와 어느 정도 당분간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주가 뭐 지수가 크게 뭐 하락할 것으로는 좀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당분간은 좀 좁은 좀 박스권 구간에서 점진적인 좀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전기전자 업종 말씀하셨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 뭐 오늘 금요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을 관심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오늘 금요 같은 경우에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대표적인 IT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수업 좀 강보권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뭐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업종은 IT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IT의 이제 성장 둔화가 계속해서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당분간은 시장에서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업종은 바로 IT가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근본적인 경쟁력 자체가 IT 업종이 상당히 좀 지금 우세성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역시 지금 당분간은 IT 업종이 그동안 좀 낙폭이 좀 과대한 만큼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종목 오늘은 어디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 뭐 시장에서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2000년도에 그 삼성그룹 그 계열사로 설립이 되면서 뭐 기업의 이제 소모성 자재라고 할 수 있는 MRO 사업을 이제 구매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삼성그룹에서 이제 인터파크로 이제 최재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을 투자 자문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역시 지금 아시다시피 가을 투자 자문이 상당히 지금 몇 종목을 압축해서 상당히 좀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도 있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약 한 17% 이상 지분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지금 가을 투자 자문이 시장에서 업계 3위의 지금 투자 자문 회사로서 역시 지금 가을 투자 자문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수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기업의 그 MRO 시장 철수 방침에 따라서 이 삼성그룹에서 이제 2011년에 인터파크 컨소시엄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삼성그룹이 지금 2012년 작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약 10조 가량 규모의 지금 물량을 지금 계속 보장하게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만큼 당분간 역시 2016년까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특히나 뭐 경기 불황의
시에도 거래가 줄지 않는 지금 업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투자 대안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특히나 지금 삼성그룹향 매출과 함께 지금 해외 법인 쪽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법인 삼성그룹의 그 해외 법인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도 상당히 좀 해외 비중이 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안정적인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해외까지 좀 플러스 요인이 있는 만큼 현재의 최근의 그 주가 하락은 상당히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가을 투자자문의 물량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가가 좀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그동안 크게 좀 밀리면서 어느 정도의 좀 악성 매물은 수급 부담은 좀 이제 완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역시 주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현재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주가 소폭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한 22,500원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 22,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목표가로는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구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현 시점에서 한 20% 정도는 추가 상승 반등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로는 한 22,000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이마켓 코리아 상세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여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LTE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3세대 스마트폰 이용자 수를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LTE 이용자 증가가 통신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하루 사이 19원 급등하던 환율은 어제 11원이나 빠졌는데요. 급등하는 외환 시장에 대해 어떤 진단이 필요할지 살펴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뉴로로지카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 전문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회사 인수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LTE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3세대 이용자를 추월할 거란 전망이 나왔죠. 이 소식이 통신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인 29일 제6차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이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열흘간 만 12세에서 59세 스마트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LTE 이용 만족도 등에 대해서 인터넷 조사 방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제 LTE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44.6%로 지난해 상반기 28.7%보다 15.9% 상승했고요. 반면에 3G 스마트폰 이용자는 71.3%에서 55.4%로 감소해서 LTE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자 중 35.9%는 1년 이내에서 LTE 스마트폰 구입 교체 의사를 밝혔는데요. LTE 스마트폰 이용을 위해서 통신사를 변경하겠다는 응답도 41.3%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LTE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G를 넘어서고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각 이통사 간 LTE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할 걸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LTE 가입자는 1,500만 명으로 돌파를 했고 올해 말까지 3,000만 명은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스마트폰 신규 이용자 비율은 6.9%로 이제 2010년 7월 1차 조사 73.7%보다 급감했는데요. 방통위의 이제 한국정보진흥에 관련해서 지난해 이제 11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3,200만 명을 넘어섰고 2,100만 명의 피처폰 사용자들이 복잡한 스마트폰 기능과 고가 단말기로 인한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전환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별 스마트폰 단말기 평균 이용 기간은 19.5개월로 2년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사용자가 68.7%가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내용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근 통신 관련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LTE 이용자 폭증, 두 번째는 이동통신사 3사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
세 번째는 기존 이동통신사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출시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하루 일과 중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일상을 시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실 텐데, 이러한 트렌드는 LTE 속도와 저렴한 요금제 그리고 네트워크 가전을 통해서 통신 정보의 이제 대량 소비와 콘텐츠 개발과 소비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 기간통신 사업자이면서 최근 한 10년 동안 큰 성장이 없었던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의 그 성장성과 성공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흐름이 지속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투자자분들은 매우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국내 그 시가총액의 주도주 중에서 수출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 점은 저번 이슈 따라잡기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환율 관련해서도 28일 하루 동안 19원이나 급등을 했고, 하루 상승폭으로는 16개월 만에 최대인데, 환율이 이제 지난 23일부터 나흘새 31.2원 급등해서 3개월 만에 1,090원대로 올라섰다가 어제 11원 빠진 1,082.5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환율은 이제 유럽 은행들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의 상환 소식에 이제 개장가부터 이제 7.5원 오른 1,082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25일 2011년 말과 작년 초 중앙은행에서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 중 278곳이 오는 30일 총 1,372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200조 원의 대출금 상환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 유입된 유럽계 자본이 회수되면서 자본이 유출된 것이라는 우려에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한 건데요. 여기에 또 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및 북한 리스크 부각과 이제 최근 환율 급락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당국 관계자들은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일방적으로 형성돼 있다가 반작용이 촉발되면서 조정 국면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질서해 보이지만 근거 없는 불안감에 얘는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 환율 하락 과정에서 환율 변동폭이 커진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의 외환기획 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일단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외환 당국자들의 이제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090원대로 움직였던 것이죠. 환율 상승에 대한 다른 요인으로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와 외국인이 이제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개편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개편에 나선 것도 뽑을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원화 거래를 통해서 얻은 환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도 함께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는 일시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고와 엔저 흐름은 이어질 것 전망이 있는데요. 2월 중순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가 논의될 경우 과도한 양적 완화를 추진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재정 건전성 정상 후지 흑자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원화 강세, 엔화 약세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화 강세 흐름이 엔화 약세와 기조 더불어서 국내 대표 수출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 약세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은행, 건설, 증권주는 환율에 영향받지 않은 내수주로 평가받으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28일 원화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반 투자 입장에 보게 되면은 현 시기가 투자 종목 선정하는데 좀 고민이 많을 시간입니다. 중장기 추세는 엔화 대비 원화 강세 흐름으로 수출주보다 내수주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주 업종은 경기 침체로 기술적 반등 이상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좀 크게 봐서 원화가 일방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지속되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므로 수출주와 내수주와 그리고 환율 수혜주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하면서 국내 헬스케어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29일 미국의 컴퓨터 단층 촬영 전문 의료기기 업체인 뉴로지카를 인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 자회사를 편입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치과용 CT 제조업체인 레이와 초음파 진단기 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한 다음에 같은 해 이제 11월 심장질환 진단 솔루션 업체인 넥서스를 미국에 인수해서 이번처럼 미국
법인인 SEA 자회사로 편입한 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 뛰어든 것은 전자회사로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2012년 세계 9위로 첫 탑10 진입이 신호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시장 기술력 이상으로 신뢰로 표현되는 브랜드 가치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전기전자 회사인 제네럴 일렉트릭과 필립스, 도시바 등이 이미 앞서서 소비자 가전에서 헬스케어 진입으로 한 사례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2013년 시장을 이끄는 테마 업종 중 헬스케어 산업이 과거 연도에 비해서 올해 성장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 이미 이제 일본이 앞서 겪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의료 시장 확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산업은 국내 경제 성장 견인 업종으로 점점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부분 발빠른 행보에 일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호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중국 소식을 전해줄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용 들려주십시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2350선에서의 강한 안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21% 상승한 2363.8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1352개 상장사의 60%가 실적을 상향 전망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시티뱅크에서는 올해 신규 대출 9조 위안을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도시화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시화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기업 실적 개선 및 기대감 속에서 계속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을 강하게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2350선 내외에 혼조장세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좀 정리를 한마디로 해주십시오. 약세로 돌아서 좀 아쉽습니다.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외인 매도 빼놓고는 말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전장 시작을 하면서 외인 오늘 또 간만에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금방 매도 전환을 했고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외인이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늘 시장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과도 더 이상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는 계속적으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종목의 움직임은 둔화 내지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돈은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요.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압축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자 호장 전략 키워드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뱅가드 펀드 시장에 가장 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뱅가드 펀드 약간 피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고 있는 뱅가드는 올해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LG 생활건강, 제일모직, SK 하이닉스 등을 가장 좀 많이 처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9일 뱅가드가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한국 내 비중을 14.6%에서 13.28로 약 1.32포인트 정도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내 지수 내에서 한국물 비중 감소가 가장 큰 종목으로는 두산 약 33%, KCC 25%, 효성 25%, LS 25%, 두산인프라코 2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중이 큰 종목 중에서 아모레퍼시픽과 오리온, LG생활건강, 제일모직, 하이닉스의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은 0.368에서 0.336으로 줄여서 변동률은 10.33%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인덱스 펀드 추종 재산을 MSCI에서 FTSE로 바꾼 뱅가드가 FTSE 지수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까닭 때문에 FTS 그룹은 MSCI 지수와 FTSE 지수를 적정 비율을 조합해서 임시로 신흥시장 지수 역할을 한 FTS 이머징 트레지션 지수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 지수 내 한국 반영 비율을 매주 4포인트씩 줄여나가면서
25주 뒤에는 모두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뱅가드는 이 지수를 기준 삼아서 한국물 매도량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팔지 않는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생명, 한국전력, SK텔레콤, 셀트리온, BS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CJ제일제당, NC소프트, 동부화재, SKCNC, 대림산업, 삼성테크인 등이 있습니다. 일단 이들 종목군들 중에는 일단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뱅가드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보시고요. 미리 비중을 어느 정도씩은 좀 조절을 해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번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예,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네. 종목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한미약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그동안에 수차례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아마도 눈치 빠른 분들은 예상을 좀 하셨겠지만 지난 가을 이후로 최선호주로 뽑아왔던 한미약품입니다. 꾸준한 성장 스토리는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또 한 가지 호재가 겹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당시 주가가 10만 원, 어느덧 지금 한 14만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말씀과 함께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강한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난 뒤에는 항상 시장보다 강한 반등이 나왔던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호재가 겹친 것은요. 최근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회사 CEO 간담회를 통해서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위해서 세계시장 점유율 4.5% 목표고요. 현재 1.5%입니다. 의약품 수출 비중 55%, 현재는 9.8%고요. 글로벌 50대 제약회사 2개,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블록버스터급 2개 아직도 없고요. 매출 비중 15%, 현재 8%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걸 위해서 일단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1,000억 원, 그 다음에 기존 정책 펀드 개선 약 5,000억 원, 정책 융자 지원 1조 3천억, 세제 지원 활성화 약 4천억 등 5년간 2조 3천억 원의 제약산업 투자 계획을 포함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안이 3월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차기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기대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들 종목군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군들로는 M&A, R&D 기반 제약산업 육성 방향과 부합하는 종목으로 투자 대상이 좀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제네릭 기업 후보는 한미약품, 종근당, 또 전문제약 전문 기업 후보로는 녹십자, SK케미칼, 셀트리온, 메디톡스, 또 글로벌 메이저 기업 후보로는 LG생명과학이 각각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한미약품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현재 가격대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장기 보유하신다면 분명하게 큰 수익 거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3만 8천 원, 목표가는 16만 2천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